그 파주 일대를 다 교화라고 했는데 노태우가 교화 노시다 보니까 그 표지석을 그 자유로라는 글씨는 참 노태우의 친필로 쓴 겁니다. 노태우가 친필로 자기가 자유로 이렇게 썩 글을 멋있게 쓰지 못했는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쓴 그 자유로라는 그 표지석이 자유로가 시작하는 그 행주대교에 설치되어 있질 않고 파주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자기 본인, 자기 조상의 고향인 그 파주에다가 그 자유로를 후손인 자기가 이 자유로를 개통했다는 의미로 아마 그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평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그 서로 다른 나라로 양국체제, 국가연합제를 지향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통일동산이라는 것도 탄생이 된 겁니다. 원래 남북 이산가족들이 하나로 만나고 항상 여기서 이제 만남의 장을 갖고자 했었던 곳은 지금 거기 뭐지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변해버렸고, 그곳 주차장은 자동차 극장으로 변했고, 또 남북 상품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판매될 수 있는 구역은 지금 식당가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남북의 문화예술 작품들, 그림 뭐 등 문화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던 서화초는 다 아시다시피 해일이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 연수 뭐 이런 공간으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 그 손학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거기 건설한 영어마을로 변해버렸고 다 이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옥산 통일전망대는 바로 거기 그 뭐라 그러냐 그 임진리의 집들이 보여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북에서도 저 뭐냐 뭐 미래과학자 거리며 여명거리며 새로운 평양뿐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평양만 새 집 짓는다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 북한에서는 새 집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 일환의 하나로 그 임진리에도 새로 그 완전히 새롭게 조성된 깔끔한 쉬운 말로 새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기 통일전망대 가면 또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선전마을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약간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의 국장 문제와 장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워낙 뭐 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저 역시 뭐 여기서 굳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좀 그거 한 것 같고 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의 장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했으면 해서 그럽니다. 먼저 통일동산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간단히 얘기는 됐습니다만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그가 조성한 곳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조성했느냐? 요것이 약간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뭐, 김영춘 그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되면서 뭐 좀 공과도 얘기하고 특히 이재명 그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조문하면서 빛과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빛을 마치 노태우 대통령이 잘한 것, 긍정적인 것을 이제 특히 남북 관계 화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노태우는 이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면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그때 집권을 한 건 다 아시는 건데 그러면서 88년도에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88년도에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그해 7월 7일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7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남북 화해에 관한 선언도 하고 이제 되게 긍정적인 그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당시 정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정세라는 거는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소위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통해서 그 개혁개방을 외치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그 사회주의 붕괴의 전초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알리는 것에 다르지 않았어요. 85년도에 그랬고, 그러다가 결국은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상징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구 사회주권의 붕괴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이듬해에 그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서 몰타 선언을 통해서 냉전 체제를 해체해요. 이런 사회주의 붕괴 속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되게 남쪽으로서는 그 80년대 중반부터 삼저 호황으로 무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때예요. 근데 반면에 북쪽으로는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80년대 이제 흔들리고 이러면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이러면서 되게 북으로서는 반대로 남쪽과 반대로 아주 위기였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남북 정책, 북방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북방 정책, 노태우가 펼쳐나간 그 북방 정책, 그 남북 화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그렇죠. 여기 분단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그 서로 다른 나라로 양국체제, 국가연합제를 지향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통일동산이라는 것도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 88년도에 이제 집권하고 77선언이 있고 그 바로 그 몇 달 뒤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그 무엇을 제안하냐면은 그 평화시를 건설하자. 지금 당장 통일은 못하니까 비무장지대, 딴 것도 아닌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건설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였는데 그 노태우가 좀 깜빡했던 거는 비무장지대는 남한 정부의 관할권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측 2km는 북쪽 정권이 관할하는 거고 그 비무장지대 남쪽 2km는 미군이 관할을 하는 겁니다. 유엔사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미군. 어쨌든 남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권한이 없는 거죠. 정전협정상. 그러니까 뭐 북에서도 시큰둥하고 미군도 시큰둥하고 이러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통일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통일동산은 91년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89년도에 이제 노태우가 어쨌든 88년도에 유엔 총회 가서 평화시 제안을 했는데도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89년도에 다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통일 방안을 만든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금 정부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남한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물론 이제 김영삼 정부도 통일 정책을 만들고 김대중, 노무현 이런 것이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왜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모든 것이 바로 노태우 때 만들어진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즉 핵심은 남북 연합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 방책이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역시 다 그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그 남북 연합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평화시가 안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노태우가 불가능해지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만든 것이 바로 통일동산이에요. 비무장지대 못 만드니까 남쪽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파주 그 임진각 그 밑에 있는 파주 거기 지금의 통일동산, 그 통일동산을 평화시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평화시의 대안입니다.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그 통일동산의 원래 그 평화시를 대체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는 통일동산 내부에는 그 평화시, 남북이 함께하는 그런 모양으로 기획이 됐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엔 그렇게 기획이 됐어요. 예를 들면, 통일전망대도 있고, 지금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있고, 그, 남북의 서로 상품들을 교류할 수 있는 남북 상품 판매구역,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만남의 장도 기획이 됐고, 그 다음에 남북의 문화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서화촌도 기획이 돼 있고, 원래 통일동산을 처음 기획할 땐 그렇게 기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현실하고는 많이 괴리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은 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통일동산 이런 곳이 완전히 상업구역으로 전락이 돼버렸죠.
통일자 들어가는 거는 거의 통일전망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하나밖에 없고, 지금 지금 변해진 것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남북 이산 가족들이 하나로 만나고 항상 여기서 이제 만남의 장을 갖고자 했었던 곳은 지금 거기 뭐지,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변해버렸고, 그곳 주차장은 자동차 극장으로 변했고, 또 남북 상품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판매될 수 있는 구역은 지금 식당가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남북의 문화예술 작품들, 그림 뭐 등 문화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던 서화초는 다 아시다시피 해일이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 연수 뭐 이런 공간으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 그 손학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거기 건설한 영어마을로 변해버렸고, 다 이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 이후에 통일과 조금이라도 통일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시설이라 그러나 이게 들어온 것이 장준하 선생님 그 묘소가 거기에 2012년도에 조성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누구도 통일동산에 가서 통일을 상상하기 참 어려운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것인데 또, 예. 그래. 통일동산과 함께, 당연히 통일동산이라는 곳이 그 큰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곳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게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91년도에 지금의 자유로가 착공이 된 겁니다. 자유로가 91년도에 착공이 돼서 92년도에 이제 일차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 자유로가 재밌는 것은 자유로의 시작은 행주대교부터 임진각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행주대교부터 임진각까지 그 한강변, 임진강변을 타고 쭉 가는 곳을 자유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가양대교부터를 자유로라고 불러요. 어쨌든 처음에 행주대교부터 임진각까지 자유로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보통 통상 그 표지석이라 그러죠. 그 이 도로의 명칭이 붙어 있는 표지석을 그 도로가 시작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상식이죠. 예를 들면 통일로 같은 경우가 구파발부터 임진각까지 박정희 정권 때 그 개통된 통일로 같은 경우는 그 박정희 친필로 쓴 통일로라는 세 글자가 구파발에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옮겨졌어요. 그 도로가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어쨌든 구파발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듯이 근데 그럼 자유로도 행주대교에 표지석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행주대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자유로는 그 고양시와 파주시를 쭉 관통하는 것인데, 행주대교는 고양시에 있는 건데 고양시에 있지 않고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자유로 중간쯤에 그 예를 들면 행주대교부터 통일동산까지 가려면은 행주대교쯤에 표지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쯤인 그 파주가 시작되는 곳에, 지금의 자유로 파주 출판단지 자유로 휴게소라는 곳에 표지석이 있어요. 그것이 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노태우가 파주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동산을 자기 정권 때 만든 것이라는 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노태우가의 본이 교화노시입니다. 교화는 여러분 교화 신도시, 파주 교화 신도시로 널리 알려졌듯이 파주시 교화동이 교화예요. 근데 그 교화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파주 그 일대가 파주 남쪽이죠. 통일동산이 있는 탄현면, 그 다음에 자유로 휴게소가 있는 교화동, 그 다음에 파주의 지금 가장 중심인 금촌, 이 일대를 다 교화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조선시대 때는 거기를 교화현이라 그래서, 조선시대의, 국가교육기관인 그 교화향교가 지금의 금촌에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그 금능력 있는 근처에 금촌에 있는데, 그게 금촌향교라 그러지 않고 교화향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파주 일대를 다 교화라고 했는데, 노태우가 교화노시다 보니까 그 표지석을 그 자유로라는 것이는 참 노태우의 친필로 쓴 겁니다. 노태우가 친필로 자기가 자유로 이렇게 썩 글을 멋있게 쓰지 못했는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쓴 그 자유로라는 그 표지석이 자유로가 시작하는 그 행주대교에 설치되어 있지를 않고,
파주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자기 본인, 자기 조상의 고향인 그 파주에다가 그 자유로를 후손인 자기가 이 자유로를 개통했다는 의미로 아마 그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행주대교 행주대교 자유로가 시작한 행주대교에도 자유로라는 표지석은 있어요. 근데 조그맣게 그 도로 중앙선에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고 글씨 자체도 그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냐 기계로 판 그거 있죠. 그렇게 조그맣게 써서 거의 뭐 자유로라는 그 자유로를 수없이 다니는 일산 파주 그 시민들도 자유로라는 표지석을 본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행주대교에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파주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 있는 그 자유로라는 표지석은 누구도 그것을 보지 않고는 지나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보기 좋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교화노시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참, 그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을 겪고 광해군 때 교화 천도론까지 있었어요. 교화로 서울을 옮기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지세가 쇠했다. 한양의 지세가 쇠하고, 그다음 왕기가 없어졌으므로 그 교화로 옮기자라는 교화천도론까지 한때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태우가 그 교화 노씨의 후손으로서 자기가 혹시 나중에 평화시 그거 역시도 교화천도론을 상상하면서 거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자유로라는 명칭도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7.4 공동성명이 그 당시에 그 개설된 통일로만 해도 뭐 누구도 뭐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고 당연하들이 받아들이는 명칭이 통일로 이렇게 됐지만은 노태우 때 건설한 이 길 이름은 자유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정치 정세가 사회주의권,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상황이었고 마치 그 자유주의의 승리를 외치는 이런 정치적인 국제 정치 정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유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한 것이고 노태우가 제안했다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죠. 통일부 장관 이홍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통일의 이념은 자유, 인권, 행복의 가치가 구현된 민주국가로 결정했으며 국가는 단일 국가로 확정했다. 즉 자유, 인권, 행복의 가치가 구현된 민주국가. 이것을 통일 이념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유, 인권, 행복 물론 하나하나 잘라놓고 보면은 뭐 특별히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지만 그 7.4 공동성명 때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 3대 가치, 통일정부의 가치를 얘기했다라면은 노태우 정부 때는 자유, 인권, 행복으로 바뀐 겁니다. 즉, 자유, 인권, 행복, 누가 봐도 이것은 통일에 의하면 자유, 인권, 행복의 가치가 구현된 민주국가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 통일된 국가의 그 가치가, 즉, 자유민주주의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 남북 국가연합을 제안을 했지만 그 국가연합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북한은 붕괴되고 하나로 흡수된 흡수통일을 이야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좀 더 도로 얘기를 마저 조금 더 하면은 통일로 자유로 이렇게 있는데 그 평화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 평화로라고 해서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3번 국도예요. 도봉산에서 철원까지 이어지는 그 3번 국도를 평화로라고 해요. 통일로, 평화로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런 긍정적인 통일 지향적인 도로명도 있는 반면에 그 좀 전에 자유로 이거는 되게 이념적인 명칭이죠. 예? 그 이념적 명칭, 자유민주주의, 즉 자본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이념적인 명칭이 말이에요. 그 이전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북진통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북진통일로. 저기 포천인가 그쪽 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동천에서 포천 쪽에 있던 것 같은데 북진통일로가 있고 연천에 가면은 북진로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임진강
다리 명칭조차도 전진교, 북진교, 뭐 필승교 막 이런 겁니다. 아주 이념적이고 호전적이고 대결적인 이런 명칭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화장을 하고 그 파주 통일동산에 묘지를 조성하려고 이제 합의는 된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미리 사전에 묘지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묘가 만들어진 조성되기 전까지는 검단사라는 파주 통일동산에 있는 통일동산 입구에 있는 그 검단사라는 절에 안치되었습니다. 근데 그 검단사라는 절이 참 조그만 절이에요. 아주 조그만 절인데, 그 근처에 보면 파주 탄현면에 보면은 파주 탄현면 가련리에 뭐가 있냐면은 장릉이라고 있어요. 왕릉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묻혀져 있냐면 우리가 흔히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인조가 묻혀 있습니다. 인조와 인혈왕후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관리하는 절로서 그 검단사, 아주 조그매요. 아주 작은 절인데 어쨌든 하필 또 인조입니다. 뭐 세종이나 뭐 우리가 우리가 추앙하는 여러 왕들이 아니라 하필 또 인조를 하는 그 무덤을 하는 원찰인데, 그 검단사라는 곳이 참 씁쓸한 거는 그 검단사 바로 옆이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 누가 모셔져 있냐면 바로 장준하 선생님이 거기 있어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통일지상주의, 우리 흔히 말하는 통일지상주의라고 일컬어질 만큼 열혈할 통일 애국투사였던 장준하 선생님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하필 또 장준하 선생님 옆에다가 안치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통일묘가 지금 제 생각에는 동화경모공원에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경모공원은 뭐냐면 애시당초 통일동산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는 이제 주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고 뭐 이런 평화시의 대체제로 만들어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북 오도민, 즉 실향민들이 안치되는 공동묘지예요. 거기 동화경모는 그때 조성이 된 건데, 그 통일동산이 조성이 되면서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이북 오도민만 다 거기 안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좀 변한 것은 파주 시민들도 거기에 무덤을 쓸 수 있게 약간 그런 뭐 법이 바뀌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파주 시민도 아니고 이북 오도민도 아니고 거기 안치되려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곳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교화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파주 교화동이요. 교화라는 거는 교자가 한자가 우리가 흔히 교차할 때 쓰는 교자입니다. 사길교. 그 다음에 하는 물하. 그리고 물이 사귀는 곳,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교화라고 거기 지명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럼 뭐냐면 한강과 임진강이 딱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름을 교화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화, 거의 쉬운 말로 한강과 임진강이 딱 만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정확히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기를 이제 거기부터를 한강하구라고 부르는데, 원래 그 한강하구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그게 한강하구라는 표현이 언제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하면서 거기를 한강하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거기를 한강하구라 그러지 않고 조강이라고 불렀어요. 즉 조상조자를 써갖고 조상이 되는 강이다. 가장 큰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난 서해로 쭉 흘러가는, 즉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 거기서부터 강화도 말도까지를 조강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조강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다 요즘은 그냥 다 한강하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가 이제 한강하구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그 한강하고 조강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이 만나는 이 북쪽은 다 이북 땅이에요. 북쪽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통일전망대 이런 데 굳이 멀리 그렇게 안 가서도 그냥 차 타고 가면 바로 북한 땅이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분단될 당시에는 거기가 황해도 개풍군이었거든. 경기도 개풍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갖고 거기를 뭐 남쪽도 이제 새로 광역시 뭐 행정구역이 막 바뀌듯이 북쪽도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지금 북쪽 거기는 개성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개성시 판문구역이고 임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옥산 통일전망대 가면 바로 거기 그 뭐라 그러냐 그 임진리에 집들이 보여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북에서도 뭐 미래과학자 거리며 여명거리며 새로운 평양뿐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평양만 새 집 짓는다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 북한에서는 새 집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 일환의 하나로 그 임진리에도 새로 완전히 새롭게 조성된 깔끔한 쉬운 말로 새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통일전망대 가면 또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선전마을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새 집이 들어선 것들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거기 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뭐 멀지 않으니까 서울에서는 차 타고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1시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갔을 때요. 예. 한 번쯤 다시금 가서 좀 거기 이번 기회에 노태우가 안치돼 있다는 지금 잠시 임시 안치돼 있던 검단사며 바로 옆에 장준환 선생님 묘소며 오두산 통일전망도 그래서 북쪽 땅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통일을 상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그냥 간단하게 요번에 노태우 언론을 워낙 장식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